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용기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겨진 거인을 깨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포기라는 말을 모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흩어진 정신을 다시 게임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치열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표가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위대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시련의 날들과 좌절의 순간들이 반드시 동행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3개월 만에 48kg을 감량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죠. 처음 2주 동안은 오히려 체중이 늘었습니다. 1kg을 빼면 다음 날 2kg이 찌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실패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말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한 가지에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중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되면 잠시 동안 삶의 균형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외치죠. 하지만 당신이 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균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 분야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불균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대함의 경지에 오른 후에 균형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실패를 감당합니까? 글쎄요, 제가 하려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영역의 일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실패했을 때 감히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도전하는 그 무대에 올라와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시도라고 부릅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서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또 한 번 시도했을 뿐입니다.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길 위에서 실패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나 다음을 향해 나아가느냐입니다. 저는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주저앉아 스스로를 동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곧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냐고 묻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할 정도의 집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맙서사, 당신은 고통을 즐기는 변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들을 겪었는지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을 받을 때 제 다리에는 무려 21개의 피로 골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발목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계속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위대해지는 것에 집착하십시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서는 한 거기에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당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다면 설령 당신이 마비된 몸으로 단 한 걸음을 때려다 넘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대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 힘을 즉시 빼앗아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큰 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실패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실패로부터 얼마나 빨리 일어설 것입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320km 달리기 같은 극한의 도전을 할 때 몸과 마음, 영혼까지 모두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이걸 해낸다면 제가 처음 네이비실 모병관을 찾아갔을 때 그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흑인은 단 35명만이 이 훈련을 통과했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36번째가 된다면, 만약 내가 이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그 누구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해봅니다. 저 역시 136kg의 거구였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봐, 이런 모습으로 죽지는 말자. 제발 이렇게 죽지는 마. 제가 가진 이 강인함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삶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제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열정도, 의욕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언젠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말겠다는 불씨 하나만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든 날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 바로 그런 날에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동기부여가이자 코치이자 트레이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침, 저는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감정 따위는 집어치워. 물론 문자 그대로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릎이 부서질 것 같아도 저는 달려야만 했습니다. 어제 비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출근할 때는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이봐,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동기부여가 충만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이것이 성공에 필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서든 그 동기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환상이든 거짓된 현실이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든다면 그것을 항상 뇌의 최전선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성공의 첫걸음이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승리를 먼저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를 먼저 배웠습니다. 136kg의 거구에 글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망가진 상태였다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패하는 법을 모른다면 승리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생의 고통을 선불로 지불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 자신을 갈고 닦으며 힘든 일을 먼저 해치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전반부에 고통을 몰아넣으면 인생의 후반부는 평온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봐, 너는 지금 정말 한심한 녀석이야.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신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야. 저는 고통을 선불로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게 어떤 나쁜 일이 닥쳐도 저는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요한 돈과 성공, 그리고 결단력과 의지,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 무엇을 빼앗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수년간의 실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확률에 도전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수영도 못하는 136kg의 흑인 아이가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먼저 실패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깊은 구멍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겪게 될 실패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봐, 가긴스.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 넌 이제부터 지독한 오르막길을 오르게 될 거야. 수없이 얻어터지고 비웃음 당하게 될 거야.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목소리, 둘 다 너에게 포기하라고 소리칠 거야. 넌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실패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저는 펜과 종이를 들고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 이 상황은 정말 끔찍해. 미쳐버릴 것 같아. 좋아, 이 감정을 제대로 연구해보자. 그리고 이 지옥에서 천재가 되어서 빠져나오자. 저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 성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내가 뭘 놓쳤지? 도대체 뭘 놓친 거야? 아, 바로 저거였군. 그리고 마침내 해내고야 맙니다. 저는 실패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성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그들은 피곤해하고 그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그 일에 도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관객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초에 당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단해버리십시오. 저는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완전히 부수는 과정을 통해 강철 같은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지만 저의 본능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라고 말하며 피하는 끔찍한 일들을 저는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만 당신은 모든 답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수천 번의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진정한 전사는 오늘 여기 있고 내일도 여기 있으며 다음 날에도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주하기 시작하면 일부러 훈련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는 전쟁터로 말입니다. 일부러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스스로 그 사다리에서 뛰어내려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봐, 나약해지고 있잖아. 다시 내 자신을 박살내. 이 삶은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시험은 당신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 매일매일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당신은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요. 그리고 그 시험은 당신이 고쳐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험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